주체높임법과 객체높임법을 정리해 봅시다. 주체높임법. 자, 개념은 말하는 이, 즉 화자가 서술어의 주체, 즉 주어를 높여 말하는 방법.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그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을 딱 떠올리고 말풍선이 있고, 여기서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하는데, 말은 청자에게 하는데, 이 말풍선 속의 내용을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말풍선 속의 주어 자리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이 높임법을 실현한다는 뜻이에요. 청자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요. 실현 방법은 시 또는 의시, 즉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죠. 즉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한다. 어말 어미가 아니고 종결 어미가 아니고 선어말 어미로 실현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가다가 아니라 가시다, 잡으시다, 잡다가 아니라 잡으시다, 시를 붙인다는 얘기죠.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의 주격투성이 깨서를 쓴다는 얘기죠. 민소리가 왔다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자, 주어 자리에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깨서를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체 높임에서도 특수어의가 있어요. 이게 주체 높임에 해당되는 특수어예요. 주어를 높일 때 쓰는 거. 자, 계시다, 이런 거. 계시다는 주체 높임에만 해당되는 특수어예요. 그다음 편찮으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잡수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좀 암기해두고, 그 다음에 진지, 댁, 연세, 춘추, 밥의 높임말 진지, 집의 높임말 댁, 나이의 높임말 연세나 춘추, 술의 높임말 약주, 이런 것들, 이름의 높임말 성함, 존함, 이분, 그분, 저분, 이런 것들은 주체높임법에서도 쓸 수 있지만 다른 데서도 당연히 쓸 수 있어요. 객체높임법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자, 그래서 주체높임에서만 쓰이는 요것을 좀 암기해 두세요. 계시다, 이렇게 해서 드시다, 잡수시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체높임법의 유형은 두 가지, 직접높임과 간접높임 생각하고, 직접높임은 말하는 이가 주체를 말 그대로 직접 높이는 거고, 간접 높임은 말하는 이가 주체, 문장의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고 주어의 신체라든가 소유물이라든가 생각 등등등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것. 그걸 통해서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이게 간접 높임이에요. 자, 여기서 직접이란 말 생각해보고, 주어를 직접 높인다. 간접 높이면 간접적으로 높인다. 간접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봐야죠. 예문을 보면 어머니께서 고민이 있으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있으시다, 이 원래 형태를 생각하세요. 있으시다의 원래 형태는 있다죠. 있다. 자, 있다 소설에다 밑줄을 쳐놓고 이것의 주어를, 직접 주어를 찾아야죠. 주어를 찾을 땐 누가 무엇을 생각해야죠. 누가 있다, 무엇이 있다. 자, 이 문장에서 어머니께서 고민이 있으시다, 이 문장은 지금 어머니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머니에게 고민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있다의 직접 주어는 무엇이? 고민이 있다예요. 고민이. 그래서 이 문장은 어머니께서 고민이 있으시다는, 물론 서술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두 개 형태로 보이지만 있다의 직접적인 주어는 고민이란 얘기죠. 근데 고민이란 단어 자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고민이란 단어를 높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머니의 고민이기 때문에 이 고민이란 이 주어에다가 시를 붙여서 어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접근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술에 밑줄 쳐놓고 직접 주어를 찾는다 생각하세요. 직접적 주어. 즉 누가 무엇이 빨리 찾아야죠. 그래서 직접적인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빨리 판단해야죠. 될 수가 없는데 시를 붙였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높이는 경우에 해당돼요. 두 번째 예문 보면 할머니께서는 손가락이 아프시다 원래 말 아프다라는 서술로 딱 잡고 누가 무엇이 할머니가 물론 아픈 거죠. 할머니가 아픈 건데 더 구체적으로 신체, 그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아프다의 직접적 주어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이 문장을 살짝 바꾸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께서는 귀가 크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귀가 크다가 서술어죠. 크다의 직접 주어는 할머니가 아니죠. 할머니는 150cm일 수도 있잖아요, 키가. 그러면 귀가 크시다 할 때 귀가, 또는 손이 크시다 할 때 손이, 이렇게 직접 주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프시다의 직접 주어는 손가락이에요. 근데 이 손가락이 할머니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여기다 시자를 붙인 거예요.
만약에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일 때는 편찮으시다를 쓰는 거예요. 편찮으시다. 여기는 간접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프시다에 편찮으시다를 쓰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체 높임법의 유형은 두 가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 간접 높임을 구별하는 방법을 잘 정리해 주세요. 예문을 보면서 아까 말한 대로 서술어의 직접 주어를 찾는 거, 이걸 잘 해보면 어느 정도 직감이 올 거예요. 그다음에 주체 높임법에서 압존법이라는 게 있는데 듣는 이가 문장의 주어보다 더 높을 때 주체를 상대적으로 높이지 않는 것, 이걸 압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와서 이 문장에서 주어는 오다 누가 아버지가 와서 이게 주어예요. 할아버지는 그럼 뭐냐면 독립어예요. 부르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주어가 아버지가 화자보다 당연히 높은 사람이니까 오셨어요라고 써야겠지만 이 청자에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깨서도 쓰지 않고 시도 쓰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압존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은 자, 말하는 이가 화자가 문장에서의 목적어나 부사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에 주어 자리가 아니라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자기보다 화자 자기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이걸 서술의 객체라고 해요. 그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이 객체 높임법인데 중세 국어 때 500년 전에 중세 국어 때는 객체 높임 선언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사라지고 지금은 특수 어휘만 남았어요. 그래서 특수 어휘도 네 가지만 암기해두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 모여 들어 봐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었죠. 모여들어봐 이렇게 암기해놓고 모는 못이다는 데리다의 높임말이죠. 여쭈다는 묻다겠죠. 에스크. 그다음에 여쭈다 같은 말이에요. 들이다 주다 기브. 배다 뵙다 같은 말이고 보다의 높임말이겠죠. 그다음에 깨는 객체 높임의 부사격 도사, 즉 에게가 깨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에게가 깨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문 보면 그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여기 데리고 왔다 하면 안 되겠죠. 데리다의 높임말이 모시다라는 이 관계를 같이 기억해서 이렇게 데리다 모시다. 선생님께 여쭈어 묻다 에스크 묻다 여쭙다 주다 드리다 그다음 보다 뵙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